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엔 12시간 차가 있습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방송이 예고돼 있습니다. 두 분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 상당히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우선 한동훈 위원장 혹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보셨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고요. 네. 이후에 나오는 기사를 통해서 봤던 것이요. 네. 결국에는 또 뭐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뭐 본인에 대한 책임이 가득한 이런 네. 내용으로 쏙 뺐던 것 같아요. 지금 또 민주당에서 어저께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뭐 조종훈 의원 관련한 거취 문제 이런 네. 것들 불편한 문제 이런 건 하나도 대답을 안 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 비판만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이쯤 되면은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정도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네, 주요 메시지를 좀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윤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요. 서로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덕분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 이것은 여전히 몰카 공작이고 친북적인 사람의 공격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 그 다음에 그리고 독자적인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고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전문을 좀 받아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자들이 일문일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정체성을 자유주의 우파 정당으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보수 정당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자유주의 우파 정당이다. 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므로 그 정도 지적했다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유승민 대표와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고 이 질서에 동의하기 위한 분이라면 최대한 많은 분들을 모셔서 이 당을 강하고 유능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길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별로 알맹이는 없네요. 그러니까 알맹이 얘기하는 게 알맹이는 없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과 관련해서 네. 친북 인사의 공격이다. 이게 아니면 미리 공작을 펼친 덫에 빠진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사실은 제가 보기엔 2번 죽이는 거예요. 국법법 위반이에요. 국법법 위반이요? 그러니까 친북 인사를 그렇게 쉽게 만난 게 일단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경호를 다 뚫고 만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한남동 관저가 리모델링 완료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가 대통령의 거주지고 맞습니다. 거기에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만난 건데 네. 이게 친북 인사 거론을 하면 사실은 보수 세력은 2번 열받는 거예요. 2번 열받는 거죠. 첫 번째는 디올백을 그렇게 받는 거에 열받고 네. 두 번째 지점은 사실은 더 심각하죠.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이 친북 인사고 용공 혐의점이 있었던 사람인데 영부인이 저렇게 쉽게 만나? 저런 사람을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백 준다 그러니까 덜컥 만나? 그 2번 죽이는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북 인사하면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 무덤에 빠지는 일인 거죠. 무덤 파고 있는 겁니다. 자승자박입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네. 친북 인사 그러니까 우리 김윤호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북 인사가 대통령의 사저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여사까지 만났습니다. 네. 여사한테 선물까지 줬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 사람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는 문제죠. 네. 국보법 위반은 옛날 같았으면 바로 잡혀갔습니다. 네. 영무인이고 뭐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오히려 친북 인사니까 친북 인사가 더 잘못됐다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그 친북 인사가 네.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렇죠.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도 갔었잖아요. 아니 그 VIP만 참석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거기는 저도 못 갔어요. 아니 그런데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대부분 알죠. 네. 사회 저명 인사들이 대부분이고 뭐 대기업 회장들이니까 네. 서로 아는데 간혹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도 네. 그 파티에 초대됐다는 거 하나로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계 없이 다가오는 사람하고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다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와서 친북 인사래. 그러면 그 친북 인사를 다른 것도 아니고 네. 극소수만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만 초대받아서 갈 수 있었던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초대를 하고 네. 만나고 선물 받고 그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덤 팠다고 얘기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한동훈 위원장이 의도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두 번 죽인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제기 자체도 태영 의원이 가지고 와서 생긴 거잖아요. 네. 이분은 친북 인사와 가깝다, 친북 단체와 가깝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고 왔는데 네. 저는 태영 의원만 똥볼 찬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친북 인사라고 했을 때 이거 국보법 위반인데 이거 어떻게 하려 그러냐. 본인은 북한 옛날 외교관 하시면서 더 잘할 텐데 이걸 네. 가지고 나온다고 이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 대기자들 모여 있는 관훈 토론에서 네. 그거는 뭐 북한 인사의 자작극이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네. 아 이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기로 작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해당 발언만 봐도 네.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기대할 것이 없다. 그냥 이제 여의도 사투리 중에 그냥 여의도 사투리 그 자체가 네.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예. 이렇게 되면은 김영란법, 이해충돌 거기에다가 국가보안법까지 국가보안법. 그 추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굉장히 형이 세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불고지죄가 있어요. 불고지죄. 네. 오. 그러니까 그 소위 얘기하는 김영란법, 네. 청탁금지법. 제가 이게 19대 국회에 있을 때 마지막에 이 법이 통과될 때 네. 거의 다 무조건 찬성을 했는데 저는 반대표를 던진 단 4명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근데 이 법을 제가 본회의에 통과시키기 전에 들여다봤더니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불고지죄예요. 그건 뭐냐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어. 네. 100만 원 이상 가는 선물을 받았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네. 근데 공직자가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 의무가 있어. 네. 신고를 안 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어요. 불고지죄가 네, 들어있어요. 네, 네, 네. 옛날에 이제 국가보안법에 네. 들어있던.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범인은닉죄나 네. 증거인멸죄. 네. 도 친족 간의 범행은 처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네. 뭐 자기 자식이 죄를 졌거나 뭐 이래서 도망 다니는데 부모가 숨겨줬다든지 네. 아니면 뭐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 걸 대신 없애줬다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에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친족 관계에 있으면 그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인지상정상 그것까지 처벌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데 이 청탁금지법에는 선물 받은 거를 아는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고를 안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불고지죄가 들어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하고 안 맞는다 도저히. 그래서 제가 그 극소수의 반대표를 던진 사람인데 네. 어쨌든 그 조항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그렇죠. 그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네. 그러면 이게 그 일타삼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좀 부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예. 지금 두 사람이 다 걸리게 됐다. 아주 흥미로워져요. 이게. 네, 상황.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이 관훈 클럽은 상당히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가는 토론인데 이 현장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명백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든지 네. 아니면 모르든지. 그러니까. 그 아마 청탁금지법의 조문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을 수도 그래도 있어요. 이분이 검사 출신의 아니 검사도 사실은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드물기 때문에 조문을 찬찬히 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이렇게 네. 예. 검사들은 처벌 잘 안 받잖아요. 본인들 거 다 봐주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만들었던 거고 그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는 네. 경우가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훈클럽에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느냐 네. 이게 참 궁금할 따름이고 정치적 계산이 아니고 실제로도 잘 모르고 하신 건 아닌가. 그리고 아예 그냥 정치 논리에 빠져가지고 네. 이제 앞뒤 안 가린 것 같습니다.